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루즈하게 좀 더 지켜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이트하게 조금 짧은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거든요. 추세를 예상하지 말고 대응인 겁니다. 그럴 때 종목 선택은 시가총액이 크고 RS가 높고 인더스트리 액션 있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거, 선도주로 제일 먼저 신고가에 달성한 거, 그런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매매하실 때 훨씬 더 효율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투자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 같은 횡보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어렵거든요. 이 추세 추종 매매라는 게 시장이 우상향으로 쭉 가거나 하락으로 쭉 내려가거나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처럼 횡보장, 특히 횡보장 중에서도 변동성이 높은 시장, 그런 시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은 5%씩 6%씩 지수가 움직이잖아요. 보통 지수는 하루에 1, 2%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5%, 6%씩 강력하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반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동성에 잦은 매매가 되면서 손절하고 나면 다시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른 줄 알고 돌파한 줄 알고 샀으면 또 손절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추세 추정 매매하는데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장 속에서도 매매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규칙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거죠. 변동성이 있거나 적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규칙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의 변동성 때문에 내가 유닛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면 지금은 좀 더 타이트하게 맞춰 나가야 되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길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오늘 팔지 말고 내일 하루만 더 지켜보는 게 어때? 이런 희망 회로를 하거든요. 루즈하게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게 사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8%까지 지켜보겠다,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5%, 6%까지 손절 라인을 조금 더 줄이는 겁니다. 손절이 타이트하거나 혹은 본절에서 최대한 나가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횡보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가 않거든요. 규칙을 정하면 그대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횡보장에선 너무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사고팔고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해지는 거를 좀 즐기셔도 되는 겁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루즈하게 좀 더 지켜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이트하게 조금 짧은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거든요. 대신 큰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기존에 얼마나 수익 쿠션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내가 샀던 종목들이 이미 큰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면 그게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는 거고요. 내가 늦게 산 후발주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매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할은 최소 기준인 겁니다. 3할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보통 저희가 마이너스 1R에 8%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3R은 24% 이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거를 타이트하게 바꾸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5%에 손절하게 되면 3R은 15%가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손익비 자체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 가격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를 딱 짚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는 이게 주도 섹터가 되는 거고 다음 날은 또 어떤 주도 섹터가 되는 거고 너무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이 주도 섹터를 무조건 매일매일 따라가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한 회사 종목들이 추세가 꺾였냐 꺾이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태양광 관련 회사들이 힘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이라는 게 구조적인 성장으로 과연 가는 걸까? 혹은 앨런 머스크의 단순 이슈 때문에 하루 이틀짜리의 반응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거래량이 터졌고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왔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하다. 다만 이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줄여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이 상승, 조정, 돌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본 베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2월 4일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여기
돌파하는 지점이나 혹은 거래량이 터졌던 2월 4일 지금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2월 5일날 다시 쭉 빠져버렸습니다. 2월 4일날 진입하게 되면 2월 5일날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월 6일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시장에서는 어려운 매매고 오히려 이런 매매 자체를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LK캠이라는 회사입니다. 상장되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LK캠 역시 주가가 태양광 이슈가 붙으면서 페로브스카이트, 특히 우주에는 필요한 게 페로브스카이트라면서 주가 자체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LK캠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 없이 다행히 우상향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IPO 셋업 지난번에 리브스메드를 예시로 보여드렸죠. 주가가 처음에 상장하는 날 시가를 넘어설 때 IPO 셋업이다. 약 6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이 IPO 셋업입니다. 현재 주가는 5만 원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분히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태양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30%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틀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태양광은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가격적인 성능이나 좋은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근데 현재는 앨런 머스크 발언에 의해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사실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의 문제가 뭐냐면 전력이죠. 이 AI를 하는데 전력이 제일 필요하고요. 두 번째, 발열입니다. 즉 액측 냉각 등 이런 발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구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 효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는 많이 춥죠. 당연히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현재 지구에서 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주에서 할 경우는 다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죠. 실질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나 텐덤이나 HDAT나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기능이나 기술 자체는 많이 좋고 효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존의 1세대라든지 2세대 이 태양광 모듈 자체의 가격이 워낙 내려가가지고 가격 따기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올해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숫자, 넘버스적인 측면에 봤을 때 태양광 회사들이 아직까지 어떤 숫자가 나오기는 좀 부족하다.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세가 숫자가 부족하더라도 내러티브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넘버스도 받쳐주면서 내러티브까지 있는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 봤을 때 대표적인 회사가 선익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익 시스템은 디스플레이에서 중소형 증착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넘버스도 받쳐주고 내러티브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선익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선익 시스템도 지금의 추세는 너무 좋지만 이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지 떨어질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러티브 성향이 강한 회사들이 큰 상승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넘버스와 내러티브가 어느 정도 있는 게 더 좋을지.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내러티브는 지속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태양광 같은 회사들은 퓨어한 게 좋은가? 즉 태양광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좋은가? 아니면 이런 선익 시스템처럼 유니테스트나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반도체 이런 디스플레이에서 숫자가 나오고 있고 다시 태양광 위가 하나가 더 얹혀지면서 내러티브까지 같이 있는 회사가 좋은가?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추세를 예상하지 말고 대응인 겁니다. 그럴 때 종목 선택은 시가총액이 크고 RS가 높고 인더스트리 액션 있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거, 선도주로 제일 먼저 신고가에 달성한 거, 그런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매매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휩쓸 거짓 돌파라고 하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주가라는 건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이 추세가 강했다, 이게 진짜 상승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장 돌파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지 이게 횡보로 거짓 돌파로만 나와서 다시 실패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해보고 계속 도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펀드멘탈이라든지 타이트한 셋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나름대로의 승률,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같은 횡보장에서는 지켜본다 이게 아니라 계속 시도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횡보가 얼마나 될지, 어느 정도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설날 되기 전에 현금 비중을 좀 늘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과 뭐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날절에 현금을 확보한대요. 그걸 보고 제가 방골 기질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그럼 나는 오히려 들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규칙을 정했으면 끝까지 믿고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게 투자에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횡보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사실 대응이라는 게 뭐 딱히 없죠. 꾸준히 반복하는 게 그게 바로 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도록 깡토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